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은 이제 재차 또 이제 추가 하락을 했고요. 뭐 계속해가지고 뭐 새롭게 뭐가 나온 건 없어요. 나온 건 없지만 계속해서 지금 달러 부분이 굉장히 안 좋죠. 지금은 이제 환 시장 부분의 변동성이 지금은 이제 우리 주식 시장을 굉장히 흔들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어제 달러가 계속 올라갔는데요. 달러 잠깐 보시면은 계속 이제 급등 양상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110.5달러, 111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계속해서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114.02에서 어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달러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데는 이제 분명히 환율 부분의 작동이 있는데 유로화가 어제도 빠졌죠. 이렇게. 물론 아랫꼬리는 좀 달았어요. 그리고 파운드화를 잠깐 보시면은요. 파운드화는 아랫꼬리를 좀 길게 달았지만 어제 장중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어제 파운드화 같은 경우에는 저가가 1.03페리트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그 1 밑으로 지금 빠지느냐 마느냐. 파운드화가 달러보다 싸지느냐 마느냐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막 돌다가 어제 이제 영국은행 쪽에서 영국 이제 중앙은행, 영란은행에서 비상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아랫꼬리를 좀 달았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영국 쪽에서 비상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조금 이제 달러가 좀 안정화라기보다는 이제 가다가 좀 브레이크가 걸릴 확률은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모르죠. 어제 이제 그 파운드화하고 유로화가 아랫꼬리 좀 달면서 달러가 지금 윗꼬리를 좀 달긴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물론 달러화에 대한 어떤 그 안전자산 선호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제일 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파운드화하고 유로화 쪽이 급락하고 있는 부분들이 달러화를 계속해서 좀 올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 환율이 뭐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따라 가지고 수출 기업들에 대한 전망들이 바뀌듯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달러가 강세가 지금 굉장히 강해지니까 S&P 500 기업들의 수익에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 달러가 인덱스가 이게 1% 오를 때마다 S&P 500의 수익이 0.5%씩 빠진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만 하더라도 올해 지금 달러 얼마 올라갔냐면요. 올해 잠깐 차트 보시면은 올해만 하더라도 올해 달러 인덱스가 올 초에 얼마였냐면 95 정도 됐어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 보면 한 20%가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라면은 S&P 500 기업들의 수익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달러 오른 것만으로 10% 정도가 수익이 깎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어제 이제 모건 스탠리가 지적을 했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컨센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지금 이제 주가 목표치 같은 것들이 EPS 목표치라든가 이런 것들 전망치들이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위험들이 시장 내에 존재한다라고 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를 분명히 이제 끌어내리는데 한 몫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유가도 어제 내리고 국채 금리는 또 오르고 이제 이런 것들 전부 다 보면은 경기 우려를 반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이제 달러가 너무 올라가니까 경기 우려를 넘어가지고 금융 위기 우려까지 이제 뭐 대두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금융위기 상황에서 보면은 꼭 강달러가 동반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이제 우려감들이 또 이제 불안감들이 이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연준은행의 연방은행의 어떤 지금 금리 정책에 대해서 또 상당히 비판하는 목소리를 또 많이 나옵니다. 너무 빠르게 또 이제 오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작년에 보면 이제 샤워실에 바보라는 그런 이제 말이 유행이었죠. 샤워실에 들어가가지고 물이 차가우면은 뜨거운 물 갑자기 확 틀고 또 물이 뜨거우면 찬물 갑자기 확 틀고 이래가지고 적정 온도를 못 맞춘다. 이런 말이 이제 하버드대에 있는 어떤 교수가 연준이 지금 하는 일이 그런 일 같다라고 작년에 비판을 많이 했는데 지금 딱 이제 그런 거 아니냐. 또 너무 그 시장이 인플레이션이 심하다고 찬물을 너무 또 끼얹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경기 침체 또 너무 오는 거 아니냐. 막 이제 이런 비판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보스턴 연 총재가 좀 거기에 대해 방어를 했습니다. 약간 달래는 말을 했는데
지금 공급망 병목 현상이 좀 일부 완화되고 있어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인플레이가 정점은 이제 찍은 것 같다라는 말을 시세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좀 시장 달래기 조금 좀 나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S&P 500은 또 빠졌고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요 S&P 500이 연중 최저치입니다. 아직까지 뭐 전저점을 깨진 않았지만 근데 저점이 깨지게 되면은 그러면 S&P 500 기준으로 3,400 정도까지 지금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거기까지 빠진다는 뜻은 아니지만은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제일 관건은 뭐냐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달러가 되겠죠.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시장이 방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나올 텐데 아직까지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뭐 완전히 뭐 과매도인지 매도의 피크가 나왔는지 이랬는지 지금 이제 뭐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계속해야지 좀 관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보면은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뭐 원달러 환율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안 팔고 뭐 선물 시장은 매수를 하고 코스피도 매수하고 결국에는 개인들이 어제 쫙 판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 따지고 보면은 수급상으로 개인 매도 외국인들이 매수했으니까 이거 굉장히 수급상에 좋다. 뭐 이제 이런 징후를 가지고 또 긍정적으로 굉장히 또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이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일단은 안정화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 전환은 여전히 힘들 거고요. 그래서 뭐 바닥 잡았다 이런 것들보다는 또 이제 오늘 장은 어제 우리 시장이 좀 낙폭이 좀 컸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대, 코스닥은 5%대까지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뭐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고 기술적인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 대해 가지고 너무 자신감 가지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오늘 같은 날 트레이딩하러 들어갔다가 장중에 또 밀리게 되면은 바로 이제 물려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신 있게 보지 마시고 지금은 보수적인 관점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닥 신호가 확실하게 형성이 될 때까지 바닥 신호 시장이 빠지다 보면 바닥 신호는 꼭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브레이크 신호도 안 나왔어요. 미국 시장에. 그래서 바닥 신호가 좀 나올 때까지 브레이크 잡히고 나서도 그리고 출렁출렁 거리면서 뭐 바닥 신호가 좀 나와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좀 형성이 될 때까지는 지금은 관망. 제가 지금 그 날짜도 지금 기억을 하는데 8월 17일 이후로 지금 한 달이 넘게 오늘이 9월 27일 아닙니까? 8월 17일 이후로 9월 27일 오늘까지도 계속해가지고 제가 계속 현금화 전략, 현금 비중 확대 계속 그 말씀만 드렸어요. 매수하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방송 보시고 지금 대응하신 분들은 현금이 지금 상당히 좀 있다 봐야 되겠죠. 현금 잘 주시고 기회가 저는 이제 9월 말 10월 초면은 기회가 분명히 올 거로 봐요. 반등이 나올 걸로 보니까요. 그때 기회를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여전히 관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준비한 종목은 낙폭과대주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이제 많이 빠졌는데 내용상으로 변한 건 없어요. 방산주 중에서는 뭐 제일 이제 탄탄하다 좀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 회사가 지난번에 이제 폴란드하고 이제 1차 계약 3조 2천억 계약을 했고 이것만 따져도요. 이 회사의 지금 2025년도 PER이 이제 계약했다고 바로 이제 매출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2025년도쯤 되면 매출이 나오겠죠. 그때로 따지면 이제 PER 10배 이하입니다. 지금은 상당히 좀 어제 많이 빠져서 지금 이제 9배 수준으로 지금 빠졌어요. 상당히 좀 지금은 성장성에 비해서 낙폭과대 싸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폴란드 2차도 있습니다. 7조 원 이상 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상당히 좀 계약될 것이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된다면은 지금 이제 앞으로의 시장 전망 PER 전망치는 상당히 좀 많이 빠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호재거리가 될 거고요. 또 이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레드백이라는 장갑차가 있어요. 이게 이제 호주의 랜드 400 전투 장갑차로 되는 것이 팔리는 게 이제 이게 9월 달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9월 말까지 이제 계약이 되느냐 마느냐 이러고 있어요. 근데 늦어도 10월 달까지는 계약이 좀 되지 않을까 충분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단기 모멘텀이 되겠죠.
이게 된다면은 이제 양산만 5조 원이고요. 이제 후속 관리까지 합하면은 11조 원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폴란드 2차하고 이 레드백하고 만약에 둘 다 된다 그러면은 지금 2025년도 PR은 6배에서 7배 수준까지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싸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레드백이 성사가 되게 되면은 미국 쪽에서 사실 그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54조 원 규모의 유무인 장갑차, OMFV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탈 수도 있고 사람 없이 움직일 수도 있고 이 장갑차 쪽에 상당히 이제 그 수주를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 방산 부분에서 하나 디펜스를 지금 합병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지상하고 우주항공을 아우르는 방산기업 도약이 이제 전망이 되는데 플러스에서 어제 이제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참여를 한다고 공시가 났죠. 24% 정도의 지분을 갖다가 확보를 할 거고 그것 때문에 어제 많이 빠졌어요. 돈 많이 쓰니까. 근데 이걸 긍정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하나 디펜스하고 하나에서 방산 부분을 합병을 하게 되면은 우주항공하고 지상 쪽에 방산 부분 빵빵해지는데 대우조선해양 합병하면은 지금 해상 쪽에 뭐 군함이라든가 잠수함 쪽에도 영향이 생기기 때문에 육해공을 아우르는 그런 방산업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단순히 돈 쓰는 것만 생각하면서 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과대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매수는 시가 뭐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2% 이내에서 혹시라도 뜰 수 있으니까 2% 이내에서 매수 시가 가능하겠고요. 목표가는 82,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부분입니다. 손절가는 64,000원으로 잡도록 살짝 좀 짧게 잡도록 할게요. 좀 이제 시장이 좀 어떻게 흔들릴지 모르니까 대응 한번 잘 해보시고요. 자, 오늘도 여전히 관망입니다.